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이제 찾는다. 혼숨. 야, 너 어제 혼숨이라는 영화 봤냐? 봤어. 우연히 케이블 영화 채널에서 봤는데 너도 봤냐? 졸라 무섭던데. 오줌 지리는 줄. 난 못 봤는데. 뭐였는데 그래? 너 혼숨이라고 들어봤냐? 혼숨? 아니, 그게 뭔데? 야야, 잘 들어봐. 내가 알려줄게. 떠들썩한 점심시간. 일회를 타작하고 기분이 풀렸는지 우진 패거리들은 저들끼리 떠들어댔다. 워낙 목소리가 큰 탓에 듣고 싶지 않아도 일회의 귀에까지 이야기가 흘러들어왔다. 얼마 전 극장 개봉했던 공포영화 이야기인 것 같았다. 일회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우진 패거리가 말하는 홈숨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았다. 혼숨은 히토리카 쿠렌보, 즉 혼자 하는 숨바꼭질의 약자로 일본에서 넘어온 강령술의 하나였다. 평소 오컬트에 남다른 관심이 있던 일에는 이 혼숨에 대해 이미 빠삭하게 꿰고 있었다. 혼숨 방법은 이랬다. 첫 번째, 인형, 쌀, 붉은 실, 모기가 될 수 있는 뾰족한 도구, 소금물을 준비한다. 열린 창문이 없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두 번째, 인형에 쌀을 가득 채워놓고 손톱을 깎아 인형 안에 넣고 붉은 실로 인형을 묶는다. 여기서 쌀은 내장을, 붉은 실은 혈관을 의미한다. 세 번째, 놀이는 음기가 가장 강한 새벽 3시에 시작하며 절대 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네 번째, 소금물을 준비하고 TV를 켠 뒤 집안의 조명을 모두 끈다. 다섯 번째, 화장실에 놓아둔 물통에 물을 채우고 인형을 그 안에 넣는다. 여섯 번째, 새벽 3시가 되면 화장실로 가 인형에게 첫 번째 술래는 자신의 이름을 3번 외치고 거실로 돌아와 눈을 감고 열을 세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인형에게 인형의 이름 찾아냈다 라고 3번 외친 다음 준비한 뾰족한 도구로 인형을 찌른다. 일곱 번째, 인형을 찌른 뒤 두 번째 술래는 인형의 이름을 3번 외치고 입에 소금물을 머금고 재빨리 숨는다. 여덟 번째, 소금물을 절대 뱉지 않은 채 숨어있는 동안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관찰한다. 아홉 번째, 다수가 놀이에 참여할 경우 각자의 손톱을 인형에 집어넣고 순서대로 6번, 7번, 8번을 이행한다. 다만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 현상을 감지할 수 없다. 열 번째, 놀이가 끝나면 물고 있던 소금물을 뱉고 내가 이겼다 란 말을 3번 외쳐 놀이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 11번째, 놀이가 끝나고 난 후 인형은 반드시 불태워야 한다. 여기까지는 일회가 알고 있던 그대로였다. 그런데 우진은 일회가 미처 모르고 있던 항목을 추가로 덧붙였다. 혼숨놀이에는 3가지 금기가 있대. 금기? 그게 뭔데? 재호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이론적으로는 약한지 잔뜩 겁먹은 목소리였다. 그 모습에 신이 난 우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첫 번째 금기,
인형의 안에 인간의 피를 넣지 말 것. 두 번째 금기, 인형의 이름을 지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지 말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형을 찌를 때 절대 나 붙이는 사용하진 말 것. 우진이 말하는 금기사항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인형에게 불어넣는 자신의 원념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항인 듯했다.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좀 더 자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금기사항을 추가한 걸까? 아니면 이래도 미처 몰랐던 숨겨진 사항인 걸까? 문득 시끌벅적했던 이래의 주변이 조용해졌다.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 불길한 기분과 함께 등줄기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이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래의 눈에 입을 다문 채 이래를 주시하는 반 아이들의 시선이 보였다. 이래가 고개를 돌리자 우진과 눈이 딱 마주쳤다. 우진의 만면에 음흉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소와 재호 역시 연신 키득거렸다. 이런 젠장 맞을. 이래, 너네 엄마가 무당이랬지? 이래에겐 민감한 이야기였지만 우진 덕분에 전교생이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사실 이래가 무당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부터 반 아이들의 괴롭힘이 심해졌다. 아이들은 음습하다. 기분 나쁘다는 말들을 이래 앞에서 대놓고 떠들어댔다. 종종 교과서나 체육복이 갈기갈기 찢기고 책상에 새겨진 입에 담지 못할 저주의 칼자국은 우진 패거리가 아닌 반 아이들의 작품이었다. 이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야, 할 말 있으니까 이리 와봐. 우진이 이래를 향해 손가락을 까닥거렸다. 이래는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우진에게 다가갔다. 우진은 곁에 온 이래에게 혼숨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리고 비열한 미소를 머금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서 혼숨 체험에 너가 당첨됐어. 넌 체험자고 우린 관전자인 셈이지. 무당집이니까 귀신은 지겹도록 자주 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우진이 이래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대는 통에 이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다.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8살 때 경험했던 숨바꼭질의 공포가 다시금 되살아났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이래는 우진의 말대로 8살 이후로 살아있지 않은 존재를 보곤 했다. 물론 우진이 그 사실을 알고 한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얗게 질리는 이래의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우진이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어라? 야, 이 새끼 떠는 거 봐라. 그러자 재호가 이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속삭였다. 너무 겁먹지 마. 설마 죽게 하겠냐? 민수는 배를 잡고 웃어댔다. 우진이 유독 들뜬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했다. 장소는 본관 뒤 구교사. 안 그래도 과학실 유령이 출몰하는 곳이니 혼숨도 100% 성공하겠지? 안 그래? 구교사? 어라? 왜 그리 놀라냐? 정말로 과학실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이래가 겁에 질려 떠는 사이 혼숨 계획은 일사천리로 정해져 버렸다. 이래가 다니는 천안중학교는 새로 지은 본관 건물 바로 뒤편에 다 쓰러져가는 구교사 건물이 있었다. 목조로 만든 한 동짜리 건물로 확실치 않지만 일제시대에 지어졌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다. 조만간 철거 예정으로 현재는 폐쇄되었는데
이 구교사에는 재학생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학교 괴담이 하나 있었다. 바로 과학실 유령이었다. 수년 전 아직 구교사가 교실로 쓰이던 시절 한 아이가 과학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질식해 숨졌다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렇다. 체육 수업을 땡땡이 치려던 소년이 몰래 과학실 책상 아래 숨어들었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한데 재수없게도 책상 위에 있던 화학 약품이 넘어져 햇빛과 반응해 화재가 났다. 소년은 뒤늦게 잠에서 깼지만 이미 과학실 안은 유독가스로 가득했고 출입문은 불길에 막혀버렸다. 선생들이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지만 소년은 이미 시체가 되어버렸다. 화학약품이 있던 플라스크가 소년 때문에 넘어졌는지 아니면 스스로 넘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과학실에서 화재로 인한 질식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선생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사고 이후 구교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됐다. 그런데 폐쇄된 구교사 창가에서 사람의 형상을 봤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다. 초저녁 무렵 검게 걸린 사람의 형상이 구교사 창가에 어른거리고 이 형상에 집중하는 순간 온통 핏발이 선 붉은 눈동자와 눈이 마주쳐 질겁을 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래가 우진의 말에 놀란 이유는 억지로 혼숨놀이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래 역시 구교사 과학실 유령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사실 8살 숨바꼭질에서 망자와 처음 마주한 뒤 이래는 때때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망자와 마주치곤 했다. 그럴 때면 깜짝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눈앞의 망자를 애써 외면했다. 이래가 망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상 망자도 이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따라오지 않았다. 우격다짐으로 계획은 정해졌다. 발을 빼기엔 늦어버렸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장소는 구교사. 인형은 이래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했다. 다른 준비물 역시 이래의 몫이었다. 망할 놈의 우지는 금기상 3가지를 필수적으로 이행할 거라고 했다. 마침 금요일은 재수없게도 엄마가 먼 지방으로 출장 곳을 가는 날이었다. 일이 잘못돼도 엄마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다. 온갖 걱정들이 몰려들어 남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내 원념이 깃든 인형이 날 해치면 어쩌지? 금기를 어기고서도 무사히 혼숨놀이를 마칠 수 있을까? 몰려드는 생각들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8살 숨바꼭질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한데 이제 귀신과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니. 손이 떨려 제대로 필기를 할 수가 없었다. 장난삼아 시작한 놀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다. 일의 심각성도 모른 채 희낙낙대는 오진 패거리를 저주하고 또 저주했다. 넋이 나간 상태로 마지막 수업 종료 종이 울렸다. 멍하니 앉아있던 이래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힘없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어깨를 찍어 누르는 강한 힘이 다시 이래를 의자에 앉혔다. 고개를 돌리자 민수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미안, 우리가 오늘 좀 바빠서 청소 좀 부탁한다. 벌써 우진과 재호는 뒷문을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가는 민수를 마지막으로 교실에는 이래만이 홀로 남았다. 다른 청소당번 아이들도 이래만 두고 모두 도망쳐버린 것이다.
허탈한 마음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갑자기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쓴 것처럼 교실이 일렁였다. 두 볼을 타고 흐르는 따뜻한 물줄기. 그제야 이래는 자신이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마침내 토요일 새벽이 됐다. 학교 담을 훌쩍 타고 넘은 아이들은 수희 아저씨의 눈을 피해 자세를 낮추고 담장 및 그늘 속에 뛰었다. 내 아이들은 차례대로 학교 본관 옆 오솔길을 따라 국유사로 향했다. 아, 힘들어. 전부 다 왔지? 그래. 응. 빵글, 넌 왜 답이 없어? 그래. 나도 왔어. 정신 똑바로 차려, 새끼야.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르는 이래를 향해 민수가 뒤통수를 날렸다. 덕분에 오히려 이래의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결국 와버렸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을까? 난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 하지만 이젠 후회해도 소용없다. 너무 늦어버렸다. 역시 제법 으스스한데? 아닌 게 아니라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보이는 국유사는 보는 것만으로도 음산한 기운을 뿜어냈다. 자, 새벽 2시 30분이야. 준비물은 다 챙겨왔겠지? 이래가 고개를 끄덕이자 우진은 당장 보여달라며 재촉했다. 이래는 마지못해 백팩을 열고 가져온 것을 우진 패거리 앞에 꺼내 보였다. 야, 이 새끼 가져온 인형 좀 봐. 우진이 이래의 손에서 낚아챈 리라쿠마코 인형을 흔들어 보였다. 민수와 재호가 우진을 따라 배를 잡고 웃었다. 참 골 때리는 취향이네. 야, 이 새끼 변태 아니야? 이래가 서둘러 향변했다. 그냥 크레인 뽑기에서 뽑힌 게 이거였어. 그래. 뭐 인형은 됐고. 와, 이건 뭐냐? 우진의 손에서 아이스팩의 송곳같이 예리한 끝이 달빛에 번뜩였다. 얼음 깰 때 쓰는 아이스팩이야. 칼은 인형을 찌를 때 날에 베일지도 몰라서 아이스팩으로 가져왔어. 오케이. 날붙이도 됐고 손톱깎이도 있고 붉은 실도 있고 쌀, 생수, 소금까지. 우진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아. 그럼 슬슬 들어가 볼까? 우진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재호가 국유사 출입문을 감고 있는 녹슨 쇠사슬을 풀었다. 재호가 쇠사슬을 전부 풀어내자 민수가 출입문을 옆으로 밀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우진의 손에 든 랜턴 불빛이 국유사 안을 비췄다. 젠장, 이제 들어간다. 아직 밤고개가 서늘한 6월의 밤. 제법 차가운 밤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래의 등은 흘러내린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갈 정도로 고동쳤다. 긴장감에 입속의 침이 모두 말라버려 혓바닥이 까끌거렸다. 랜턴을 든 우진이 제일 먼저 앞장서 국유사의 발을 디뎠다. 그 뒤를 휴대폰 플래시를 든 민수와 재호가 마지막으로 이래가 들어갔다.
국유사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왼편으로는 창문이, 오른편으로는 교실들이 늘어선 일자 구조였다. 왼편에 줄지은 창문들은 본관 건물에 가려져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오른편으로는 1반부터 4반까지 4개의 교실과 화장실, 그리고 과학실, 다시 5반부터 8반까지 4개의 교실이 다닥다닥 줄지어 있었다. 오진 패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랜턴 불빛에 의지하며 화장실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갔다. 이래는 쭈뼛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당장이라도 과학실 유령이 나타날 것만 같아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 때문일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바닥 소리가 국유사를 가득 메웠다. 어둠 속 소년들은 마침내 목적지인 화장실에 도착했다. 벌써 2시 45분이야. 순서는 알지? 어서 준비해. 오진의 강압적인 목소리에 이래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백팩을 바닥에 놓았다. 그 바람에 랜턴 불빛 사이로 바닥에 뽀얀 먼지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에이씨, 주식 못해? 재호가 티셔츠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소리쳤다. 민수도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찰나 오진이 재빨리 손가락을 자신의 입가에 붙였다. 쉿, 조용히 해. 이제부턴 신성한 의식을 시작하니까. 오진의 말을 끝으로 화장실에 불쾌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이래는 가방 속에서 리라쿠마 인형을 꺼내 커터칼로 배를 갈랐다. 솜을 빼내 홀쭉해진 배에 쌀을 채우고 오진 패거리가 보는 앞에서 손톱깎이로 깎은 손톱을 넣었다. 군말 없이 작업하던 이래의 손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아무래도 다음 작업은 영 내키지 않는 듯 했다. 새끼야, 뭘 망설여. 어서 해. 민수가 소리 죽여 그르렁거렸다. 야, 저 새끼 손 떨리는 거 봐라. 졸라 무서운 거 봐. 오줌 지리는 거 아니냐? 오진과 재호의 조롱이 이어졌다. 이래는 마지못해 아이스픽을 꺼내들고 엄지손가락을 찔렀다. 이내 손가락 끝에 붉은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래는 손가락을 쥐어짜 인형패에 핏방울을 떨어뜨렸다. 새빨간 핏방울이 쌀알을 붉게 물들였다. 곧이어 붉은 실로 인형의 배를 꿰맨 뒤 소형 대야에 생수를 가득 채우고 인형을 담갔다. 시간은 2시 53분. 일단 여기까지 준비 작업은 모두 끝났다. 이래는 남몰래 한숨을 쉬었다. 폰? 지켜보던 우진이 말했다. 이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우진에게 건넸다. 우진은 직접 이래 휴대폰을 모음으로 설정한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깥에서 지켜볼 거야. 이 휴대폰이 우리 눈이라고 생각하고 빠짐없이 비춰. 뻥카칠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우진은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패거리들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다. 곧이어 미닫이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휴대폰 화면 속에 오진과 패거리들의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 보였다. 그들 뒤로 무성한 수풀들이 보이는 걸로 보아 국유사 뒤편인 듯 했다. 멀리 가지는 않았네. 망할 새끼들. 이제부터가 진짜다. 마음의 준비는 끝났으니까 빨리 해치워버리자. 오진은 크게 숨을 들이켜고 천천히 내쉬었다. 티셔츠 소매 끝으로
이마에 흥건한 땀을 닦았다. 때마침 휴대폰 우측 상단에 시간이 3시로 바뀌었다. 이래는 왼손에 휴대폰을, 오른손에 아이스팩을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첫 번째 술래는 조이래. 첫 번째 술래는 조이래. 첫 번째 술래는 조이래. 이래는 곧바로 화장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눈을 감고 열을 셌다. 하나, 둘, 셋, 넷, 열. 이래는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조이래 차단했다 를 3번 외친 뒤 들고 있던 아이스팩으로 물속에 잠긴 인형의 배를 강하게 찔렀다. 아이스팩은 인형의 배에 꽂혀 하늘을 향해 박혔다. 이어서 두 번째 술래는 조이래, 두 번째 술래는 조이래, 두 번째 술래는 조이래 라고 외치고 입에 소금물을 가득 머금었다. 이제부터는 빨리 몸을 숨겨야 한다. 현실의 존재가 아닌 술래가 깨어나기 전에. 마음이 다급해진 이래는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4반 교실의 뒷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이 잠겼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젠장을. 숨을 곳을 먼저 찾지 않은 것에 후회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서둘러 4반 교실 앞문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그러나 앞문도 꿈쩍하지 않았다. 입에 문 소금물 때문인지 아니면 몹시 당황한 탓인지 호흡곤란이 오는 것 같았다. 진정하자, 진정. 이래는 4반을 지나쳐 3반 뒷문을 잡았다. 역시 잠겼다. 술래를 외치고 몇 분이나 지났지? 휴대폰 시계를 보니 3시 3분이다. 화면 속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쌍놈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출입문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이래는 발걸음을 되돌려 손살같이 화장실과 과학실을 지나 5반 앞문을 잡았다. 18. 여기도 잠겼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다시 5반 뒷문으로 가 손잡이에 손가락을 걸었다. 제발, 제발. 기도하는 심정으로 손가락에 힘을 줬다. 이 소리가 이토록 반가운 소리였다니. 이래는 재빨리 열린 문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이어서 문을 잠글 잠근 장치를 살폈다. 그러나 문고리에 거는 잠금쇠가 부러져 있었다. 아우 씨발. 이래는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문 반대쪽 대들보에 등을 대고 두 발을 쭉 펴 나무 문 측면을 있는 힘을 다해 밀었다. 이렇게 버티면 웬만해선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할 것이다. 요동치던 심장이 서서히 진정되고 이래 코에서 나던 거친 콧소리도 잦아들었다. 국유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앞선 일의 행동이 호들갑이라 느껴질 정도로 교실은 정적으로 가득했다. 소금물을 머금고 있어서인지 몹시 갈증이 났다. 당장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술래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끝까지 소금물을 머금고 있어야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뜨거웠던 몸이 차게 식었다. 바깥은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차츰 불신감이 고개를 들었다. 혼숨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걸까? 누가 만들었는지,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의 악질적 장난인지도 몰랐다. 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전부 내 기우였어. 그렇게 마음먹자 긴장이 풀리고 이제껏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왔다. 눈꺼풀을 누군가 아래로 끌어당기듯 서서히 감겨갔다. 꼿꼿이 힘주던 다리에 힘이 풀려갔다. 그렇게 잠시 눈을 감은 찰나 정적을 깨는 소리에 이래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희미한 소리지만 분명 흠뻑 물에 젖은 무언가가 바닥을 밟는 소리였다. 이래는 무심코 손에 든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다. 3시 15분. 잠깐 눈을 감은 사이 10분이 지나가 있었다. 졸았다는 건가? 정말 잠깐 눈을 감았을 뿐인데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 근데 셔츠가 왜 이렇게 축축하지? 손으로 만지자 가슴 부분이 물에 젖어 있었다. 이런 젠장을. 그제야 잠결에 입에 가득 문 소금물을 흘렸다는 걸 깨달았다. 입안에는 소금물이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등에 소름이 돋았다. 이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10분 만에 휴대폰에 얼굴을 비추자 화면 속 아이들이 분주해졌다. 우진이 주먹을 쥐고 몰아 떠들었지만 음소거된 휴대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굳이 듣지 않아도 놈이 뭘 하는지 알만했다. 또다시 물에 젖은 발자국 소리. 게다가 이번엔 조금 더 컸다.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시 심장이 조여들기 시작했다. 이래는 다시 휴대폰을 주시했다. 화면 너머에는 우진과 민소, 재호가 똑똑히 보였다. 최소한 놈들의 장난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이제 소리는 확연해졌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배어나 옆구리에 흘러갔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이상이 생겼다. 패거리들의 얼굴이 그대로 멈추고 화면 전체에 하얀 줄이 물결치듯 지글거렸다. 하얀 줄이 흘러갈수록 놈들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겁이 덜컥 났다. 이래는 서둘러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배경화면으로 돌아오면서 휴대폰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미 끊어버린 전화를 다시 걸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가서 맞아 죽더라도 일단 나부터 살자. 정 궁금하면 지들이 다시 걸겠지. 영상통화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결심을 굳힌 이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다. 그때 이래의 손안에서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지 않자 전화가 온 것이다. 소금물을 물고 있지 않았다면 소리내 욕짓거리를 했을 것이다. 시발, 지독한 새끼들. 이래는 잠시 고민하다 진절머리를 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절대 전화 끊지 말랬지, 어? 역시 우진이었다. 이래는 입에 문 소금물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래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진은 속사포처럼 욕설을 쏟아냈다. 이 망할 새끼가 어디서 술을 써?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전화 끊고 끝내려는 속셈이지, 어? 내가 뻥까 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서 통박을 굴려. 빨리 대답해. 어서. 미칠 것 같았다. 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왜 대답이 없어? 어서 말. 내가 당장. 이래는 귀를 의심했다. 우진의 말소리에
물에 젖은 발소리가 섞여 들렸다. 이래는 천천히 전화기를 귀에서 뗐다. 뛰었다. 뭔가가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이래가 미처 놀랄 새도 없이 뒷문이 부서져라 덜컹대기 시작했다. 질겁한 이래는 있는 힘을 다해 두 다리로 문을 막았다. 이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버티고 선 다리에 서늘한 냉기가 흘러들었다. 나무 문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점차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허벅지 근육에 경련이 오는 것 같았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문이 열리면 죽는 걸까? 급박한 상황에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 정신을 어지럽혔다. 구기사 전체에 덜컹거리는 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 참다 못한 이래가 결국 입을 뗐다. 얼마 남지 않은 소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무 문에 가해지던 힘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진 교실에는 이래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나무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숨죽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갔나? 아, 휴대폰. 우진과 통화 중이었다는 게 머릿속을 스쳤다. 서둘러 휴대폰을 보니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빈 전화기에 대고 얼마나 지랄방각을 했을까. 놈들은 귀신과 대치한 조금 전 상황을 알고 있을까? 짜증이 솟구쳤다. 모두 다 이 새끼들 때문이다. 우진 패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다. 이래는 계속 나무 문에 귀를 대고 바깥 상황을 살폈다. 물에 젖은 발소리도 거칠게 덜컹거리던 문도 언제 그리 나는 듯 잠잠해졌다. 그때 이래의 머리칼이 쭈뼛 섰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다. 전기에 감전된 듯 등골을 타고 올라온 소름이 전신에 퍼졌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래는 문에서 귀를 떼고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어두컴컴한 텅 빈 교실뿐. 당연한 사실에도 크게 안도했다. 하지만 정수리에 감전되는 느낌이 계속됐다. 설마. 제발 아니길 빌면서 이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이래가 숨을 삼켰다. 보고야 말았다. 이래의 머리 위 복도 창문으로 자신을 빼꼼히 노려보고 있는 이래와 똑같은 얼굴의 이래를. 창밖의 이래는 교실 안 이래를 내려다보며 희쭉 웃고 있었다. 술래 이래의 광기 어린 눈빛에 뼛속까지 얼어붙어 버릴 것 같았다. 찾다. 술래의 나직한 말에 이래는 비명을 지르며 교실을 뛰쳐나갔다. 이제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었다. 이래는 술래의 배에 아이스팩을 사정없이 찌른 것을 떠올렸다. 잡히면 술래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 분명하다. 이래는 쿵쾅거리며 출입문을 향해 복도를 내달렸다. 달리면서도 도저히 뒤를 돌아볼 자신이 없었다. 이래의 바로 뒤에서
술래가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이래가 어둠을 헤치며 출입문에 다다른 찰나 이래보다 한 발 앞서 출입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오진과 패거리가 국교사 안으로 들이닥쳤다. 오진의 등장에 이래는 잠시나마 안도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달려오는 이래를 본 오진이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시작했다. 너 이 새끼, 내가 절대 전화 끊지 말라 그랬지. 오늘 국유사에서 시체 한번 채워보자, 어? 오진이 거친 욕설을 하는 사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재호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것을 본 이래가 기겁하며 외쳤다. 야, 멈춰. 전화가 문제가 아니야. 당장 도망쳐야 돼. 그러나 재호는 이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출입문을 닫아버렸다. 이래는 발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오진을 지나치려 했다. 어딜 도망가려고. 오진이 재빨리 이래의 목덜미를 잡아채면서 이래의 탈출은 저지당했다. 이거 놔! 미치겠네. 진짜 이럴 때가 아니라고. 이래는 거칠게 반항했다. 그러나 유도로 다져진 오진의 소나기를 벗어날 순 없었다. 어쩔 수 없는 답답함, 미칠 듯한 공포에 눈물이 차올랐다. 놔! 이거 놓으라고 병신들아! 그 모습을 본 재호와 민수가 키득댔다. 야! 이거 봐라. 이 새끼 처운. 재호와 민수와 함께 방정맞게 웃던 오진의 목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동시에 오진을 바라보던 재호와 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뭐야? 왜들 그래? 목덜미를 잡혀 오진을 등진 이래는 애써 목소리를 냈다. 또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재호와 민수는 그대로 얼어붙어 꼼짝하지 않았다. 기괴한 신음소리에 이어 오진이 들고 있던 랜턴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래잖아. 민수가 겁에 질려 이래의 등 뒤를 가리켰다. 저 새끼는 또 뭐야? 오진아. 그 사이 이래의 목덜미를 잡은 손이 느슨해졌다. 이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진의 손을 뿌리쳤다. 재호와 오진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린 이래는 숨을 삼켰다. 바닥에 떨어진 랜턴빛에 오진의 얼굴이 그늘졌다. 하지만 오진의 얼굴 위로 튀어나온 아이스픽은 랜턴 불빛에 반사돼 똑똑히 보였다. 오진의 왼쪽 눈안을 뚫고 나온 피 묻은 아이스픽을. 오진의 터진 눈알에서 하얀 안구액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나왔다. 멀쩡한 오른쪽 눈은 크게 치떴고 떡 벌린 입에서 피거품이 흘러내렸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아이스팩이 뒤통수를 뚫고 나왔으니 바로 즉사했으리라. 이내 눈알을 뚫고 나온 아이스팩이 스르르 사라졌다. 가까스로 서있던 오진이 힘없이 쓰러졌다. 그제야 오진의 뒤에 서있던 술래가 랜턴빛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물을 뚝뚝 흘리는 술래가 피 묻은 아이스픽을 아이스크림 먹듯 혀로 할짝댔다. 저 새낀 뭐야? 왜 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남은 아이들은 맞닥뜨린 비현실적 상황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모두의 마음속에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이 새겨졌다. 살려줘. 이거 왜 안 열려? 출입문 가까이 있던 재호가 돌연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도 무리 없이 열리던 문이 밖에서 걸어 잠근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재호는 미친 듯 괴성을 질렀다. 민수도 재호의 옆에 붙어 문을 밀었다. 그러나 두 아이들이 달라붙어도 낡은 나무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술래는 공황에 빠진 아이들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술래와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이래는 탄식했다. 피하기엔 늦었다. 어차피 이대로는 다 죽는다. 이래는 출입문을 여는 아이들 틈에 합류하지 않고 조용히 바지 뒷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샛노란 종이를 펴자 커다란 붉은색 글씨가 나타났다. 집에서 나오기 전 엄마 방에서 슬쩍한 액막이 부적이었다. 출장구 때문인지 엄마는 부적을 싸그리 챙겨갔다. 그나마 부적을 보관하는 서랍 뒤로 떨어진 딱 하나 남은 부적이었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래도 몰랐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무당인 엄마의 무구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아니, 무당의 아들이란 것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탓에 무구는 꼴도 보기 싫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역전됐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니 일생일대의 모험이자 도박이었다. 일단 되는 대로 강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부적 상단에 침을 발라 자기 이마에 붙였다. 부적 사이로 흐릿한 술래가 보였다. 이래는 숨을 참고 이를 악물었다. 물에 젖은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후들거렸다. 잠시 후 이래를 향하던 술래가 그대로 이래를 지나쳤다. 과연 효과가 있었다. 이 액막이 부적만 있으면 술래는 이래를 볼 수 없으리라. 이래를 지나친 술래는 여전히 출입문과 씨름 중인 아이들을 향해 아이스픽을 한껏 들어 올리고 있었다. 이어서 피부를 파고드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이 구교사에 울려 퍼졌다. 재호 옆에 있던 민수가 어깨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다. 민수가 입은 흰색 티셔츠의 어깨가 금세 붉게 물들었다. 술래는 거침없이 민수 어깨에 박힌 아이스픽을 뽑아 다시 하늘 높이 쳐들었다. 민수가 재빨리 오른손을 뻗었으나 손바닥을 뚫은 아이스픽이 민수의 왼쪽 광대에 박혀 있었다. 민수는 고통에 아우성쳤다. 재호는 속수무책으로 민수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 술래는 엄청난 괴력으로 아이스픽을 밀어 넣었다. 광대에 박힌 아이스픽이 뼈 긁는 소리를 내며 점점 민수의 얼굴 안으로 사라졌다. 민수의 코에서 코피가 쏟아졌다. 단말마에 비명과 함께 피눈물을 흘리던 민수의 동공이 힘없이 하늘로 올라갔다. 민수의 몸이 무너지자 술래가 민수의 몸에 올라타 아이스픽으로 사정없이 얼굴을 쑤셔댔다. 아이스픽이 민수의 얼굴에 박혔다 뽑히면서 핏줄기가 사방으로 치솟았다. 숨이 끊어진 민수의 손과 발이 아이스픽이 박힐 때마다 감전된 듯 들썩거렸다. 수박 쪼개지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다.
정신을 놓았던 재호도 참혹한 광경에 괴성을 지르며 복도를 내달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이제 찾는다. 혼숨. 야, 너 어제 혼숨이라는 영화 봤냐? 봤어. 우연히 케이블 영화 채널에서 봤는데 너도 봤냐? 졸라 무섭던데. 오줌 지리는 줄. 난 못 봤는데. 뭐였는데 그래? 너 혼숨이라고 들어봤냐? 혼숨? 아니, 그게 뭔데? 야야, 잘 들어봐. 내가 알려줄게. 떠들썩한 점심시간. 일회를 타작하고 기분이 풀렸는지 우진 패거리들은 저들끼리 떠들어댔다. 워낙 목소리가 큰 탓에 듣고 싶지 않아도 일회의 귀에까지 이야기가 흘러들어왔다. 얼마 전 극장 개봉했던 공포영화 이야기인 것 같았다. 일회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우진 패거리가 말하는 홈숨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았다. 혼숨은 히토리카 쿠렌보, 즉 혼자 하는 숨바꼭질의 약자로 일본에서 넘어온 강령술의 하나였다. 평소 오컬트에 남다른 관심이 있던 일에는 이 혼숨에 대해 이미 빠삭하게 꿰고 있었다. 혼숨 방법은 이랬다. 첫 번째, 인형, 쌀, 붉은 실, 모기가 될 수 있는 뾰족한 도구, 소금물을 준비한다. 열린 창문이 없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두 번째, 인형에 쌀을 가득 채워놓고 손톱을 깎아 인형 안에 넣고 붉은 실로 인형을 묶는다. 여기서 쌀은 내장을, 붉은 실은 혈관을 의미한다. 세 번째, 놀이는 음기가 가장 강한 새벽 3시에 시작하며 절대 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네 번째, 소금물을 준비하고 TV를 켠 뒤 집안의 조명을 모두 끈다. 다섯 번째, 화장실에 놓아둔 물통에 물을 채우고 인형을 그 안에 넣는다. 여섯 번째, 새벽 3시가 되면 화장실로 가 인형에게 첫 번째 술래는 자신의 이름을 3번 외치고 거실로 돌아와 눈을 감고 열을 세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인형에게 인형의 이름 찾아냈다 라고 3번 외친 다음 준비한 뾰족한 도구로 인형을 찌른다. 일곱 번째, 인형을 찌른 뒤 두 번째 술래는 인형의 이름을 3번 외치고 입에 소금물을 머금고 재빨리 숨는다. 여덟 번째, 소금물을 절대 뱉지 않은 채 숨어있는 동안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관찰한다. 아홉 번째, 다수가 놀이에 참여할 경우 각자의 손톱을 인형에 집어넣고 순서대로 6번, 7번, 8번을 이행한다. 다만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 현상을 감지할 수 없다. 열 번째, 놀이가 끝나면 물고 있던 소금물을 뱉고 내가 이겼다 란 말을 3번 외쳐 놀이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 11번째, 놀이가 끝나고 난 후 인형은 반드시 불태워야 한다. 여기까지는 일애가 알고 있던 그대로였다. 그런데
우진은 이래가 미처 모르고 있던 항목을 추가로 덧붙였다. 혼숨놀이에는 3가지 금기가 있대. 금기? 그게 뭔데? 재호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이론적으로는 약한지 잔뜩 겁먹은 목소리였다. 그 모습에 신이 난 우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첫 번째 금기, 인형의 안에 인간의 피를 넣지 말 것. 두 번째 금기, 인형의 이름을 지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지 말 것. 마지막으로 3번째, 인형을 찌를 때 절대 나붙이는 사용하진 말 것. 우진이 말하는 금기사항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인형에게 불어넣는 자신의 원념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항인 듯했다.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좀 더 자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금기사항을 추가한 걸까? 아니면 이래도 미처 몰랐던 숨겨진 사항인 걸까? 문득 시끌벅적했던 이래의 주변이 조용해졌다.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 불길한 기분과 함께 등줄기로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이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래의 눈에 입을 다문 채 이래를 주시하는 반 아이들의 시선이 보였다. 이래가 고개를 돌리자 우진과 눈이 딱 마주쳤다. 우진의 만면에 음흉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소와 재호 역시 연신 키득거렸다. 이런 젠장 맞을. 이래, 너네 엄마가 무당이랬지? 이래에겐 민감한 이야기였지만 우진 덕분에 전교생이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사실 이래가 무당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부터 반 아이들의 괴롭힘이 심해졌다. 아이들은 음습하다. 기분 나쁘다는 말들을 이래 앞에서 대놓고 떠들어댔다. 종종 교과서나 체육복이 갈기갈기 찢기고 책상에 새겨진 입에 담지 못할 저주의 칼자국은 우진 패거리가 아닌 반 아이들의 작품이었다. 이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야, 할 말 있으니까 이리 와봐. 우진이 이래를 향해 손가락을 까닥거렸다. 이래는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우진에게 다가갔다. 우진은 곁에 온 이래에게 혼숨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리고 비열한 미소를 머금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서 혼숨 체험에 너가 당첨됐어. 넌 체험자고 우린 관전자인 셈이지. 무당집이니까 귀신은 지겹도록 자주 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우진이 이래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대는 통에 이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다.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8살 때 경험했던 숨바꼭질의 공포가 다시금 되살아났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이래는 우진의 말대로 8살 이후로 살아있지 않은 존재를 보곤 했다. 물론 우진이 그 사실을 알고 한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얗게 질리는 이래의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우진이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어라? 야, 이 새끼 떠는 거 봐라. 그러자 재호가 이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속삭였다. 너무 겁먹지 마. 설마 죽기야 하겠냐? 민수는 배를 잡고 웃어댔다. 우진이 유독 들뜬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했다. 장소는 본관 뒤 구교사. 안 그래도 과학실 유령이 출몰하는 곳이니 혼숨도 100% 성공하겠지? 안 그래? 구교사? 어라? 왜 그리 놀라냐? 정말로 과학실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이래가 겁에 질려 떠는 사이 혼숨 계획은
일사천리로 정해져 버렸다. 이래가 다니는 천안중학교는 새로 지은 본관 건물 바로 뒤편에 다 쓰러져가는 국유사 건물이 있었다. 목조로 만든 한 동짜리 건물로 확실치 않지만 일제시대에 지어졌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다. 조만간 철거 예정으로 현재는 폐쇄되었는데 이 국유사에는 재학생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학교 괴담이 하나 있었다. 바로 과학실 유령이었다. 수년 전 아직 국유사가 교실로 쓰이던 시절 한 아이가 과학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질식해 숨졌다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렇다. 체육 수업을 땡땡이 치려던 소년이 몰래 과학실 책상 아래 숨어들었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한데 재수없게도 책상 위에 있던 화학 약품이 넘어져 햇빛과 반응해 화재가 났다. 소년은 뒤늦게 잠에서 깼지만 이미 과학실 안은 유독가스로 가득했고 출입문은 불길에 막혀버렸다. 선생들이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지만 소년은 이미 시체가 되어버렸다. 화학약품이 있던 플라스크가 소년 때문에 넘어졌는지 아니면 스스로 넘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과학실에서 화재로 인한 질식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선생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사고 이후 국유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됐다. 그런데 폐쇄된 국유사 창가에서 사람의 형상을 봤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다. 초저녁 무렵 검게 걸린 사람의 형상이 국유사 창가에 어른거리고 이 형상에 집중하는 순간 온통 핏발이 선 붉은 눈동자와 눈이 마주쳐 질겁을 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래가 우진의 말에 놀란 이유는 억지로 혼숨놀이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래 역시 국유사 과학실 유령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사실 8살 숨바꼭질에서 망자와 처음 마주한 뒤 이래는 때때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망자와 마주치곤 했다. 그럴 때면 깜짝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눈앞의 망자를 애써 외면했다. 이래가 망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상 망자도 이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따라오지 않았다. 우격다짐으로 계획은 정해졌다. 발을 빼기엔 늦어버렸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장소는 국유사. 인형은 이래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했다. 다른 준비물 역시 이래의 몫이었다. 망할 놈의 우지는 금기상 3가지를 필수적으로 이행할 거라고 했다. 마침 금요일은 재수없게도 엄마가 먼 지방으로 출장 곳을 가는 날이었다. 일이 잘못돼도 엄마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다. 온갖 걱정들이 몰려들어 남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내 원념이 깃든 인형이 날 해치면 어쩌지? 금기를 어기고서도 무사히 혼숨놀이를 마칠 수 있을까? 몰려드는 생각들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8살 숨바꼭질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한데 이제 귀신과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니. 손이 떨려 제대로 필기를 할 수가 없었다. 장난삼아 시작한 놀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다. 일의 심각성도 모른 채 희낙낙대는 우진 패거리를 저주하고 또 저주했다. 넋이 나간 상태로 마지막 수업 종료 종이 울렸다. 멍하니 앉아있던 이래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힘없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어깨를 찍어 누르는 강한 힘이 다시 이래를 의자에 앉혔다. 고개를 돌리자 민수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미안, 우리가 오늘 좀 바빠서
청소 좀 부탁한다. 벌써 우진과 재호는 뒷문을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가는 민수를 마지막으로 교실에는 이래만이 홀로 남았다. 다른 청소당번 아이들도 이래만 두고 모두 도망쳐버린 것이다. 허탈한 마음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갑자기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쓴 것처럼 교실이 일렁였다. 두 볼을 타고 흐르는 따뜻한 물줄기. 그제야 이래는 자신이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마침내 토요일 새벽이 됐다. 학교 담을 훌쩍 타고 넘은 아이들은 수희 아저씨의 눈을 피해 자세를 낮추고 담장 및 그늘 속에 뛰었다. 내 아이들은 차례대로 학교 본관 옆 오솔길을 따라 국유사로 향했다. 아, 힘들어. 전부 다 왔지? 그래. 응. 빵글, 넌 왜 답이 없어? 그래. 나도 왔어. 정신 똑바로 차려, 새끼야. 아.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르는 이래를 향해 민수가 뒤통수를 날렸다. 덕분에 오히려 이래의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결국 와버렸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을까? 난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 하지만 이젠 후회해도 소용없다. 너무 늦어버렸다. 역시 제법 으스스한데? 아닌 게 아니라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보이는 국유사는 보는 것만으로도 음산한 기운을 뿜어냈다. 자, 새벽 2시 30분이야. 준비물은 다 챙겨왔겠지? 이래가 고개를 끄덕이자 우진은 당장 보여달라며 재촉했다. 이래는 마지못해 백팩을 열고 가져온 것을 우진 패거리 앞에 꺼내 보였다. 야, 이 새끼 가져온 인형 좀 봐. 우진이 이래의 손에서 낚아챈 리라쿠마 곰인형을 흔들어 보였다. 민수와 재호가 우진을 따라 배를 잡고 웃었다. 참 골 때리는 취향이네. 야, 이 새끼 변태 아니야? 이래가 서둘러 향변했다. 그냥 크레인 뽑기에서 뽑힌 게 이거였어. 그래. 뭐 인형은 됐고. 와, 이건 뭐냐? 우진의 손에서 아이스팩의 송곳같이 예리한 끝이 달빛에 번뜩였다. 얼음 깰 때 쓰는 아이스팩이야. 칼은 인형을 찌를 때 날에 베일지도 몰라서 아이스팩으로 가져왔어. 오케이. 날붙이도 됐고 손톱깎이도 있고 붉은 실도 있고 쌀, 생수, 소금까지. 우진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아. 그럼 슬슬 들어가 볼까? 우진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재호가 국유사 출입문을 감고 있는 녹슨 쇠사슬을 풀었다. 재호가 쇠사슬을 전부 풀어내자 민수가 출입문을 옆으로 밀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우진의 손에 든 랜턴 불빛이 국유사 안을 비췄다. 젠장, 이제 들어간다. 아직 밤고기가 서늘한 6월의 밤. 제법 차가운 밤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래의 등은 흘러내린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갈 정도로 고동쳤다.
긴장감에 입속에 침이 모두 말라버려 혓바닥이 까끌거렸다. 랜턴을 든 우진이 제일 먼저 앞장서 국유사에 발을 디뎠다. 그 뒤를 휴대폰 플래시를 든 민수와 재호가 마지막으로 일해가 들어갔다. 국유사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왼편으로는 창문이, 오른편으로는 교실들이 늘어선 일자 구조였다. 왼편에 줄지은 창문들은 본관 건물에 가려져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오른편으로는 1반부터 4반까지 4개의 교실과 화장실, 그리고 과학실, 다시 5반부터 8반까지 4개의 교실이 다닥다닥 줄지어 있었다. 우진 패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랜턴 불빛에 의지하며 화장실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갔다. 이래는 쭈뼛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당장이라도 과학실 유령이 나타날 것만 같아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 때문일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바닥 소리가 국유사를 가득 메웠다. 어둠 속 소년들은 마침내 목적지인 화장실에 도착했다. 벌써 2시 45분이야. 순서는 알지? 어서 준비해. 오진의 강압적인 목소리에 이래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백팩을 바닥에 놓았다. 그 바람에 랜턴 불빛 사이로 바닥에 뽀얀 먼지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에이씨, 주식 못해? 재호가 티셔츠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소리쳤다. 민수도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찰나 우진이 재빨리 손가락을 자신의 입가에 붙였다. 쉿, 조용히 해. 이제부턴 신성한 의식을 시작하니까. 우진의 말을 끝으로 화장실에 불쾌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이래는 가방 속에서 리라쿠마 인형을 꺼내 커터칼로 배를 갈랐다. 솜을 빼내 홀쭉해진 배에 쌀을 채우고 우진 패거리가 보는 앞에서 손톱깎이로 깎은 손톱을 넣었다. 군말 없이 작업하던 이래의 손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아무래도 다음 작업은 영 내키지 않는 듯 했다. 새끼야, 뭘 망설여. 어서 해. 민수가 소리 죽여 그르렁거렸다. 야, 저 새끼 손 떨리는 거 봐라. 졸라 무서운 거 봐. 오줌 지리는 거 아니냐? 우진과 재호의 조롱이 이어졌다. 이래는 마지못해 아이스픽을 꺼내들고 엄지손가락을 찔렀다. 이내 손가락 끝에 붉은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래는 손가락을 쥐어짜 인형패에 핏방울을 떨어뜨렸다. 새빨간 핏방울이 쌀알을 붉게 물들였다. 곧이어 붉은 실로 인형의 배를 꿰맨 뒤 소형 대야에 생수를 가득 채우고 인형을 담갔다. 시간은 2시 53분. 일단 여기까지 준비 작업은 모두 끝났다. 이래는 남몰래 한숨을 쉬었다. 폰? 지켜보던 우진이 말했다. 이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우진에게 건넸다. 우진은 직접 이래 휴대폰을 모음으로 설정한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깥에서 지켜볼 거야. 이 휴대폰이 우리 눈이라고 생각하고 빠짐없이 비춰. 뻥카칠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우진은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패거리들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다. 곧이어 미닫이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휴대폰 화면 속에 우진과 패거리들의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 보였다.
그들 뒤로 무성한 수풀들이 보이는 걸로 보아 구교사 뒤편인 듯 했다. 멀리 가지는 않았네. 망할 새끼들. 이제부터가 진짜다. 마음의 준비는 끝났으니까 빨리 해치워버리자. 우지는 크게 숨을 들이켜고 천천히 내쉬었다. 티셔츠 소매 끝으로 이마에 흥건한 땀을 닦았다. 때마침 휴대폰 우측 상단에 시간이 3시로 바뀌었다. 이래는 왼손에 휴대폰을, 오른손에 아이스팩을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첫 번째 술래는 조이래. 첫 번째 술래는 조이래. 첫 번째 술래는 조이래. 이래는 곧바로 화장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눈을 감고 열을 셌다. 하나, 둘, 셋, 넷, 열. 이래는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조이래 차단했다. 를 3번 외친 뒤 들고 있던 아이스팩으로 물속에 잠긴 인형의 배를 강하게 찔렀다. 아이스팩은 인형의 배에 꽂혀 하늘을 향해 박혔다. 이어서 두 번째 술래는 조이래. 두 번째 술래는 조이래. 두 번째 술래는 조이래. 라고 외치고 입에 소금물을 가득 머금었다. 이제부터는 빨리 몸을 숨겨야 한다. 현실의 존재가 아닌 술래가 깨어나기 전에. 마음이 다급해진 이래는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4반 교실의 뒷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이 잠겼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젠장을. 숨을 곳을 먼저 찾지 않은 것에 후회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서둘러 4반 교실 앞문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그러나 앞문도 꿈쩍하지 않았다. 입에 문 소금물 때문인지 아니면 몹시 당황한 탓인지 호흡곤란이 오는 것 같았다. 진정하자, 진정. 이래는 4반을 지나쳐 3반 뒷문을 잡았다. 역시 잠겼다. 술래를 외치고 몇 분이나 지났지? 휴대폰 시계를 보니 3시 3분이다. 화면 속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쌍놈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출입문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이래는 발걸음을 되돌려 쏜살같이 화장실과 과학실을 지나 5반 앞문을 잡았다. 18. 여기도 잠겼다. 침착하자. 침착하자. 다시 5반 뒷문으로 가 손잡이에 손가락을 걸었다. 제발, 제발. 기도하는 심정으로 손가락에 힘을 줬다. 이 소리가 이토록 반가운 소리였다니. 이래는 재빨리 열린 문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이어서 문을 잠글 잠근 장치를 살폈다. 그러나 문고리에 거는 잠금쇠가 부러져 있었다. 아우 씨발. 이래는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문 반대쪽 대들보에 등을 대고 두 발을 쭉 펴 나무 문 측면을 있는 힘을 다해 밀었다. 이렇게 버티면 웬만해선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할 것이다. 요동치던 심장이 서서히 진정되고 이래 코에서 나던 거친 콧소리도 잦아들었다. 구교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앞선 일의 행동이 호들갑이라 느껴질 정도로 교실은 정적으로 가득했다. 소금물을 머금고 있어서인지 몹시 갈증이 났다. 당장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술래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끝까지 소금물을 머금고 있어야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뜨거웠던 몸이
차게 식었다. 바깥은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차츰 불신감이 고개를 들었다. 혼숨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걸까? 누가 만들었는지,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의 악질적 장난인지도 몰랐다. 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전부 내 기우였어. 그렇게 마음먹자 긴장이 풀리고 이제껏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왔다. 눈꺼풀을 누군가 아래로 끌어당기듯 서서히 감겨갔다. 꼿꼿이 힘주던 다리에 힘이 풀려갔다. 그렇게 잠시 눈을 감은 찰나 정적을 깨는 소리에 이래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희미한 소리지만 분명 흠뻑 물에 젖은 무언가가 바닥을 밟는 소리였다. 이래는 무심코 손에 든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다. 3시 15분. 잠깐 눈을 감은 사이 10분이 지나가 있었다. 졸았다는 건가? 정말 잠깐 눈을 감았을 뿐인데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 근데 셔츠가 왜 이렇게 축축하지? 손으로 만지자 가슴 부분이 물에 젖어 있었다. 이런 젠장을. 그제야 잠결에 입에 가득 문 소금물을 흘렸다는 걸 깨달았다. 입안에는 소금물이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등에 소름이 돋았다. 이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10분 만에 휴대폰에 얼굴을 비추자 화면 속 아이들이 분주해졌다. 우진이 주먹을 쥐고 몰아 떠들었지만 음소거된 휴대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굳이 듣지 않아도 놈이 뭘 하는지 알만했다. 또다시 물에 젖은 발자국 소리. 게다가 이번엔 조금 더 컸다.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시 심장이 조여들기 시작했다. 이래는 다시 휴대폰을 주시했다. 화면 너머에는 우진과 민소, 재호가 똑똑히 보였다. 최소한 놈들의 장난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이제 소리는 확연해졌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배어나 옆구리에 흘러갔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이상이 생겼다. 패거리들의 얼굴이 그대로 멈추고 화면 전체에 하얀 줄이 물결치듯 지글거렸다. 하얀 줄이 흘러갈수록 놈들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겁이 덜컥 났다. 이래는 서둘러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배경화면으로 돌아오면서 휴대폰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미 끊어버린 전화를 다시 걸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가서 맞아 죽더라도 일단 나부터 살자. 정 궁금하면 지들이 다시 걸겠지. 영상통화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결심을 굳힌 이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다. 그때 이래의 손안에서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지 않자 전화가 온 것이다. 소금물을 물고 있지 않았다면 소리내 욕짓거리를 했을 것이다. 시발, 지독한 새끼들. 이래는 잠시 고민하다 진절머리를 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절대 전화 끊지 말랬지, 어? 역시 우진이었다. 이래는 입에 문 소금물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래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진은 속사포처럼 욕설을 쏟아냈다. 이 망할 새끼가 어디서 술을 써?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전화 끊고 끝내려는 속셈이지, 어? 내가 뻥까 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서 통박을 굴려. 빨리 대답해. 어서. 미칠 것 같았다. 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왜 대답이 없어? 어서 말. 내가 당장. 이래는 귀를 의심했다. 우진의 말소리에 물에 젖은 발소리가 섞여 들렸다. 이래는 천천히 전화기를 귀에서 뗐다. 뛰었다. 뭔가가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이래가 미처 놀랄 새도 없이 뒷문이 부서져라 덜컹대기 시작했다. 질겁한 이래는 있는 힘을 다해 두 다리로 문을 막았다. 이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버티고 선 다리에 서늘한 냉기가 흘러들었다. 나무 문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점차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허벅지 근육에 경련이 오는 것 같았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문이 열리면 죽는 걸까? 급박한 상황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 정신을 어지럽혔다. 구기사 전체에 덜컹거리는 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 참다 못한 이래가 결국 입을 뗐다. 얼마 남지 않은 소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무 문에 가해지던 힘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진 교실에는 이래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나무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숨죽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갔나? 아, 휴대폰. 우진과 통화 중이었다는 게 머릿속을 스쳤다. 서둘러 휴대폰을 보니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빈 전화기에 대고 얼마나 지랄방각을 했을까. 놈들은 귀신과 대치한 조금 전 상황을 알고 있을까. 짜증이 솟구쳤다. 모두 다 이 새끼들 때문이다. 우진 패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다. 이래는 계속 나무 문에 귀를 대고 바깥 상황을 살폈다. 물에 젖은 발소리도 거칠게 덜컹거리던 문도 언제 그리 나는 듯 잠잠해졌다. 그때 이래의 머리칼이 쭈뼛 섰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다. 전기에 감전된 듯 등골을 타고 올라온 소름이 전신에 퍼졌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래는 문에서 귀를 떼고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어두컴컴한 텅 빈 교실뿐. 당연한 사실에도 크게 안도했다. 하지만 정수리에 감전되는 느낌이 계속됐다. 설마. 제발 아니길 빌면서 이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이래가 숨을 삼켰다. 보고야 말았다. 이래의 머리 위 복도 창문으로 자신을 빼꼼히 노려보고 있는 이래와 똑같은 얼굴의 이래를. 창밖의 이래는 교실 안 이래를 내려다보며 희쭉 웃고 있었다. 술래 이래의 광기 어린 눈빛에 뼛속까지 얼어붙어 버릴 것 같았다. 찾다. 술래의 나직한 말에 이래는 비명을 지르며 교실을 뛰쳐나갔다. 이제 더 이상 놀이가 아니었다. 이래는 술래의 배에
아이스팩을 사정없이 찌른 것을 떠올렸다. 잡히면 술래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 분명하다. 이래는 쿵쾅거리며 출입문을 향해 복도를 내달렸다. 달리면서도 도저히 뒤를 돌아볼 자신이 없었다. 이래의 바로 뒤에서 술래가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이래가 어둠을 헤치며 출입문에 다다른 찰나, 이래보다 한 발 앞서 출입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우진과 패거리가 국교사 안으로 들이닥쳤다. 우진의 등장에 이래는 잠시나마 안도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달려오는 이래를 본 우진이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시작했다. 너 이 새끼, 내가 절대 전화 끊지 말라 그랬지. 오늘 국유사에서 시체 한번 채워보자, 어? 우진이 거친 욕설을 하는 사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재호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것을 본 이래가 기겁하며 외쳤다. 야야, 멈춰. 전화가 문제가 아니야. 당장 도망쳐야 돼. 그러나 재호는 이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출입문을 닫아버렸다. 이래는 발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진을 지나치려 했다. 어딜 도망가려고. 우진이 재빨리 이래의 목덜미를 잡아채면서 이래의 탈출은 저지당했다. 이거 놔! 미치겠네. 진짜 이럴 때가 아니라고. 이래는 거칠게 반항했다. 그러나 유도로 다져진 우진의 소나기를 벗어날 순 없었다. 어쩔 수 없는 답답함, 미칠 듯한 공포에 눈물이 차올랐다. 놔! 이거 놓으라고 병신들아! 그 모습을 본 재호와 민수가 키득댔다. 야! 이거 봐라. 이 새끼 처운. 재호와 민수와 함께 방정맞게 웃던 우진의 목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동시에 우진을 바라보던 재호와 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뭐야? 왜들 그래? 목덜미를 잡혀 우진을 등진 이래는 애써 목소리를 냈다. 또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재호와 민수는 그대로 얼어붙어 꼼짝하지 않았다. 기괴한 신음소리에 이어 우진이 들고 있던 랜턴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래잖아. 민수가 겁에 질려 이래의 등 뒤를 가리켰다. 저 새끼는 또 뭐야? 우진아. 그 사이 이래의 목덜미를 잡은 손이 느슨해졌다. 이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진의 손을 뿌리쳤다. 재호와 우진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린 이래는 숨을 삼켰다. 바닥에 떨어진 랜턴 빛에 우진의 얼굴이 그늘졌다. 하지만 우진의 얼굴 위로 튀어나온 아이스픽은 랜턴 불빛에 반사돼 똑똑히 보였다. 우진의 왼쪽 눈안을 뚫고 나온 피 묻은 아이스픽을. 우진의 터진 눈알에서 하얀 안구액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나왔다. 멀쩡한 오른쪽 눈은 크게 치떴고 떡 벌린 입에서 피거품이 흘러내렸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아이스팩이 뒤통수를 뚫고 나왔으니 바로 즉사했으리라. 이내 눈알을 뚫고 나온 아이스팩이 스르르 사라졌다. 가까스로 서 있던 우진이 힘없이 쓰러졌다. 그제야 우진의 뒤에 서 있던 술래가 랜턴빛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물을 뚝뚝 흘리는 술래가 피 묻은 아이스픽을 아이스크림 먹듯 혀로 할짝댔다. 으아! 저 새낀 뭐야? 왜 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남은 아이들은 맞닥뜨린 비현실적 상황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모두의 마음속에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이 새겨졌다. 살려줘. 이거 왜 안 열려? 출입문 가까이 있던 재호가 돌연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도 무리 없이 열리던 문이 밖에서 걸어 잠근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재호는 미친 듯 괴성을 질렀다. 민수도 재호의 옆에 붙어 문을 밀었다. 그러나 두 아이들이 달라붙어도 낡은 나무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술래는 공황에 빠진 아이들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술래와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이래는 탄식했다. 피하기엔 늦었다. 어차피 이대로는 다 죽는다. 이래는 출입문을 여는 아이들 틈에 합류하지 않고 조용히 바지 뒷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샛노란 종이를 펴자 커다란 붉은색 글씨가 나타났다. 집에서 나오기 전 엄마 방에서 슬쩍한 액막이 부적이었다. 출장 구 때문인지 엄마는 부적을 싸그리 챙겨갔다. 그나마 부적을 보관하는 서랍 뒤로 떨어진 딱 하나 남은 부적이었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래도 몰랐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무당인 엄마의 무구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아니, 무당의 아들이란 것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탓에 무구는 꼴도 보기 싫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역전됐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니 일생일대의 모험이자 도박이었다. 일단 되는 대로 강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부적 상단에 침을 발라 자기 이마에 붙였다. 부적 사이로 흐릿한 술래가 보였다. 이래는 숨을 참고 이를 악물었다. 물에 젖은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후들거렸다. 잠시 후 이래를 향하던 술래가 그대로 이래를 지나쳤다. 과연 효과가 있었다. 이 액막이 부적만 있으면 술래는 이래를 볼 수 없으리라. 이래를 지나친 술래는 여전히 출입문과 씨름 중인 아이들을 향해 아이스픽을 한껏 들어 올리고 있었다. 이어서 피부를 파고드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이 구교사에 울려 퍼졌다. 재호 옆에 있던 민수가 어깨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다. 민수가 입은 흰색 티셔츠의 어깨가 금세 붉게 물들었다. 술래는 거침없이 민수 어깨에 박힌 아이스픽을 뽑아 다시 하늘 높이 쳐들었다. 민수가 재빨리 오른손을 뻗었으나 손바닥을 뚫은 아이스픽이 민수의 왼쪽 광대에 박혀 있었다. 민수는 고통에 아우성쳤다. 재호는 속수무책으로 민수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 술래는 엄청난 괴력으로 아이스픽을 밀어 넣었다. 광대에 박힌 아이스픽이 뼈 긁는 소리를 내며 점점 민수의 얼굴 안으로 사라졌다. 민수의 코에서 코피가 쏟아졌다. 단말마에 비명과 함께 피눈물을 흘리던 민수의 동공이 힘없이 하늘로 올라갔다. 민수의 몸이 무너지자 술래가 민수의 몸에 올라타 아이스픽으로 사정없이 얼굴을 쑤셔댔다.
아이스팩이 민수의 얼굴에 박혔다 뽑히면서 핏줄기가 사방으로 치솟았다. 숨이 끊어진 민수의 손과 발이 아이스팩이 박힐 때마다 감전된 듯 들썩거렸다. 수박 쪼개지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다. 정신을 놓았던 재호도 참혹한 광경에 괴성을 지르며 복도를 내달렸다.